안녕하세요, 루프드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차 속에서 이렇게 혼자 녹음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까, 사실 뭐 다른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제가 그거 다 엎고 다시 녹음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목이 잘 안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이 휴대폰을 자주 해서 그런지 거북목이 되어서 그런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 예상에는 최근에 이 베개를 바꿨는데 좀 높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목 쪽이 너무 아프네요. 특히 목 쪽이, 안쪽 근육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이빨 쪽, 어금니 쪽서부터 턱 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오늘만 아픈 게 아니라 어제도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그래도 뭐 제가 자주 이렇게 탁구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나름대로 어제는 또 탁구를 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그냥 몸이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갔습니다. 가서 좀 쳤는데 뭐 탁구가 잘 됐겠습니까? 자주자주 탁구를 쳐주지 않는데 이게 실력이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몸이 좀 좋지 않은데 또 탁구를 열심히 친다고 해서 이게 실력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래서 주제를 컨디션이 좋지 않는 날이라는 주제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탁구 잡담, 컨디션이 좋지 않는 날. 정말 짜증나죠. 10여 년을 넘게, 사실 막탁구까지 치면은 훨씬 더 넘게 탁구를 치면서 많은 저도 스토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시기마다 정말 불태웠던 시기와 이제 탁구를 그만 쳐야겠다라는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용품을 바꿔서 슬럼프에 빠졌던 적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몇 번 제가 게시글에 언급을 했었는데, 오래전 게시글에 언급을 했었는데, 로스코프 포스라는 라켓이 있습니다. 욜라에서 나온 라켓인데요, 이 라켓 다시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쳐보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때 아마 한창 이제 5겨 합판, 오펜시브 클래식하고 그리고 허킹 썼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0년 초반때 아마 였을 것 같아요. 한국 총판에 욜라가 이제 막 들어오면서 저도 그 라켓을 구입을 했었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라켓이. 그때 아마 러버도 익스프레스라는 욜라 라켓을 양면으로 붙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제가 합판을 썼고 그렇게 잘 나가는 라켓을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히노키 카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 욜라 라켓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온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슬럼프라는 것이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몸 컨디션 좋지 않거나 용품이 제대로 나에게 맞지 않으면은 그게 슬럼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이 빨리 슬럼프를 갖다 이겨내야겠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감정의 스트레스 해소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탁구를 치는데 그렇게 뭐 잘 치시는 분들과 탁구를 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있는 이 구장에서는 저하고 오랫동안 함께 탁구 쳐왔던 이 동료들이 많이, 다들 상황들이 저와 비슷해서 시간 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 좀 이전에 오랫동안 탁구를 쳤던 사람들이 잘 보이질 않고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새로운 회원에 속할 수도 있고, 혹은 오래된 회원에 속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출근길에 혼자 운전하면서, 특히나 제가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제가 어제 탁구를 열심히 쳤는데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서브하고 상대방이 리시브 해주고 제가 드라이브를 걷는데 넘기질 못하겠는 겁니다.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정말 스트레스였고, 그리고 또 이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몸에 힘들어가고, 그래서 원래 목적이 좋지 않았는데 어제 탁구를 침으로써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제가 몇 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탁구를 무슨 승급을 위한 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열심히 쳐가지고 뭔가 상을 받거나 뭐 칭찬을 받거나 뭐 이런 욕심 솔직히 없고요. 이제 그냥 즐겁게 치면은 그것으로 만족한다. 뭐 앞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셋째도 있는데요, 이제 임신 중에 있고요. 어차피 이 탁구 실력을 늘리겠다라는 집착을 하면 나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 2-3년 정도는 그냥 놀이 정도로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 놀이는 놀이고, 이 운동을 할 때 또 잘 안되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시합 중에 또 승률이 좋지 않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즘엔 그나마 이제 오픈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주말에 워낙 계속 일이 있고 바빠서 거의 뭐 오픈 대회 못 나갔지만, 뭐 이전의 기억으로는 이렇게 뭐 본선 이렇게 뭐 1회전 2회전 이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제가 그러고 보니까 예선에 떨어진 적은 처음서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근데 본선 뭐 1회전 2회전 때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스트레스였어요. 뭐 본선이어서 그래도 뭐 그냥 뭐 본전치기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 대회를 나갔을 때 정말 재밌게 그리고 오랫동안 탁구를 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평소에 치지 않았던 분들과 함께 탁구를 치기 위해서 사실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네, 내비게이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어찌됐건 제가 이 어찌됐건이라는 이 말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듣는 제가 다 짜증이 납니다. 말도 길고 느린데 어찌됐건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 어쨌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대회 때의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게 남들은 다 탁구 치고 있는데 저는 떨어진 거잖아요.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굉장히 힘없고, 네, 양말 한 컬레만, 그리고 뭐 몇몇 이런 뭐 등에다 붙이는 이런 이름표나 이런 것들 괜히 챙겨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제가 있는 구장에서는 그냥 대회 끝나면은 뭐 이제 집에 와서 쉬어야겠다 이런 거보다는요, 구장에 가가지고 또 한판 하고, 그리고 오늘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끝나고 연습 좀 하다가 구장 안에서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또 시기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시기가 꽤 지났거든요. 거의 뭐 짧게 잡아봤자 한 6-7년?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제 좀 헝그리한, 그리고 뭐 간절한 이런 마음이 없는데도 이게 탁구채를 잡으면 어찌됐건 또 어찌됐건 이야기했네요. 탁구채를 잡으면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뭐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우리 동호인분들 다 공감하시죠? 어느 때는 정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생각해도 오늘 뭐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보다 고부수의 2부 3부 이런
오픈 2부 3부 이렇게 그래도 잘 나가시는 분들과 탁구를 치다가 늘 뭐 엉망진창으로 깨지는데 어느 때는 잡고 하지만 잡고 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실력이 없으면 이 실력의 편차가 또 크기는 한데 제가 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네, 그럴 때도 오버페이스에 빠지기가 쉽죠. 잘 된다고 그냥 뭐 온 힘을 다해서 거의 뭐 몸의 체력을 전부 다 소진해 가면서 탁구를 치면 다음날 또 몸살이 나거나 근육이 뭉치는 이런 사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몸 건강해지려고 탁구를 치는 건데 몸 다 배려가면서 탁구 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너무 안 될 때 또 억지로 몸에 무리를 주면서 탁구를 치다가 또 몸이 굉장히 망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초반에 탁구 시작했을 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우선 긴장이 되고 몸에 힘이 꽉 들어가고, 초보분들에게 관장님이나 주위에 있는 고부수 분들 혹은 뭐 선배들이 몸에 힘 빼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몸에 힘을 뺐는데 저 사람들 왜 계속 나에게 저런 잔소리를 하나 라고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팔에는 힘이 빠져 있는데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무릎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목 쪽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게 탁구를 오래 친 사람들은 또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에 힘을 뺀다라는 것은 정말 자연스럽게 내 몸을 세팅하고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힘을 약하게 준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팔에 힘을 약하게 줬다고 해서 그게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요. 기억해 보니까 늘 이제 처음 탁구를 배우고, 그리고 이 드라이브 레슨을 배웠을 때 등 뒤쪽이 되게 아팠습니다. 이 할배근 쪽, 그런 쪽도 안 좋았고요. 특히 오른쪽 어깨 쪽은 정말 안 좋았고요. 목 쪽도 안 좋았고. 네. 근데 몸에 힘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쪽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의 저처럼 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엘보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윙이 잘못돼서 팔이 꺾이거나, 스윙을 하다가 팔이 꺾이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이 팔꿈치에 힘을 너무 많이 줬을 때 근육이 놀라면서 이렇게 엘보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보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힘을 뺀다고 빼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 시합이나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굽히는 것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쓰다가 무릎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서 무릎 쪽, 특별히 연골이 나가면은 정말 문제고요. 근육이 나가면은 근육이 이제 뭉치게 되거나 좀 근육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정말 나갈 수도 있죠. 예. 뭔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잠자다가 갑자기 무릎에서, 탁구 진짜 열심히 치고 와가지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무릎에서 쥐가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이제 운동을 할 때 그 부분에 너무 힘을 줘서 이 근육이 경직되고 뭉쳐있는 상태로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잠을 자다가 이렇게 쥐가 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등 근육 같은 경우에는 아마 초보분들은 대부분 팔로 치는데 등이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몸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이요, 이 무릎, 허리, 그리고 뭐 어깨, 그리고 팔로 이어지는 전체적으로 이 다리서부터 발끝서부터 그리고 손끝에 이어지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무게중심, 뒤에서 밑으로의 무게중심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몸으로 이제 탁구를 친다고 해서 정말 몸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탁구와 상관없이 다른 몸에
힘을 줘서 그래서 몸에 이렇게 무리를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럴 때는 탁구도 안 되고, 정말 탁구 안 되는 날이죠. 탁구도 안 되고 몸도 베리게 됩니다. 탁구는요 정말 몸 건강해지려고 치는 거잖아요. 몸 버려가면서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좀 쉬시면 좋고요. 저도 사실 중독이어서 이 몸을 막 다 망가뜨리면서 탁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탁구 레슨 시작하고서 한 3, 4년, 뭐 5년, 6년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 안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몸에 어디든 꼭 아팠습니다. 그리고 탁구는 어쩔 수 없다. 특별히 중핑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막 거의 뭐 휠 정도인데 이거 어쩔 수 없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은 어디까지나 건강하려고,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기분 좋게 오래오래 질탁했으면 좋겠습니다. 탁구 안 되는 날 있습니다. 근데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용품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몸에 어떤 실력적인 이유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건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적인 이유는 좀 쉬어주면 됩니다. 용품적인 이유는 러버 다시 붙여주면 대부분 해결되고요. 실력적인 이유는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그냥 오늘은 잡담을 떠들었는데요. 그래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혹시 좀 슬럼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몸이 아프신 분들, 우선 좀 쉬시고요. 그리고 기분 좋게, 내가 이거 가지고 뭐 돈 벌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구장에 혹시 잔소리하는 선배들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무시가 정말 안 될 때는 화내지 마시고요. 가서 조용히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만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피차간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탁구를 정말 롱런 하시려면요 무조건 레슨 배우셔야 합니다. 레슨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 또한 지금 레슨 안 배운 지 꽤 됐어요. 안 배우니까 지금 제가 실력이 곤두박질 치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이제 크면 그래도 제가 좀 더 자유롭게 탁구를 칠 수 있으면은 꼭 레슨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슨 안 배우면 실력도 실력이지만요, 몸 버려가면서 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이 스윙이나 임팩트, 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플레이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르잖아요. 레슨을 통해서 교정하고 좀 더 정석적인, 그리고 몸을 버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코치를 받으면서 운동하는 게 사실 롱런 하는 데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적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해이해져 가지고 레슨도 잘 안 받고 운동도 대충대충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또 저처럼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또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돈 아끼신다 생각하시지 말고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용품 사는 거 좀 자제하시고 레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버는 너무 오래 쓰지 마세요. 러버를 너무 오래 쓰시다 보면은요 정말 자신의 실력을 정말 스스로가 깎아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러버를 뭐 한두 달에 한 개씩 뭐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3달 치면은 바꿔주세요. 그리고 뭐 메인이 아닌 연습용으로 쓰시는 뭐 라켓에다가 붙이시던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던지. 여기서 3달 기준은 사람마다 임팩트가 다르고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기준으로, 전 임팩트가 좀 약하거든요. 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한 달에, 한 주에 한 3-4번, 한 주에 3-4번 치시는 정말 일반적인 탁구를 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정도씩 3-4번 치시는 분들은 임팩트가 아무리 약해도요, 드라이브를 거시는 분들이라면은 3달이면 바꿔줘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벌써 다 도착을 해서
이제는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요.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고요. 몸 버리지 마시고,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잘 되는 날도 있으니까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내가 탁구를 칠 수 있는 게 그래도 행복하다 이 마음 품고요. 실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넥시 리뷰어 루프 드라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